식품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웬 미세 플라스틱까지 저한테. 근데 어차피 이왕 망한 거 뭐 미세먼지까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도 이슈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미세먼지죠. 왜 미세먼지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일단 한번 예전에 석면이 굉장히 위험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석면이 왜 일군 발암물질인 거죠? 석면 자체는 천연 바위 조각인데 석회되기 전에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주니까 계속 염증이 발생해서 결국은 석회암이, 그러니까 암이 결국은 손상이 되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이. 그러니까 최초로 발암물질로 확인된 것은 이제 연탄공들이 이게 청소하는데, 불도 청소하는데 그 먼지를 들이킨 애들이 진폐증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프라톡신 수많은 일군 발암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석탄, 떼고 탄광, 코크스 그렇고요. 가죽먼지, 가죽산업, 그 다음에 뭐 어제 말했던 라돈도 여기는 방사능 때문에 들어있고요. 담배도 사실 타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끈적끈적한 게 폐에가 남아 있으면, 그리고 뭐 그죠? 목재먼지, 아무리 친환경, 그러니까 산삼도 말려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 먼지를 계속 마시면 암 걸리는 겁니다. 그죠?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약초에 말려가지고 계속 갈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폐를 잘 이렇게 미세먼지로 막지 않으면, 가루로, 목재가 폐로 들어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대기, 요즘 심각해진 건 갑자기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대기의 미세먼지. 결국 중요한 건 이 크기죠. 크기가 얼만큼 작냐에 대해서, 크기가 작아지면 상당히 고체가 작으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성의 원리 책에 써놓은 것 중에 제일 앞에 써놓은 건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보통 이제 크기가 직경이 뭐 10마이크로에서 1마이크로 됐다. 그럼 크기가 얼마나 줄어든 거죠? 네? 1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가를 1로 쪼개 놓으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3승이기 때문에 항상 개수는 3승배. 그러니까 1승 자가지도 1100만 10억 조 이렇게 나가는 거죠. 표면적은 자승으로 나가고.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개수가 증가하고 표면적이 증가하고 걔가 가볍기 때문에 핸들링하기 굉장히 힘들고, 미세먼지는 뭐가 문제죠? 가라앉지를 않는 거죠. 바위덩어리면 가라앉아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걔는 오랫동안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할 때 중요한 그 크기가 4분의 1이네? 아닙니다. 딱 봤을 때 4 곱하기 4 곱하기 4. 64배구나. 이걸 쪼개면 64배가 된가부터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절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64배나 위험하다는 걸 생각 안 하고 4분의 1, 4배 정도 위험해졌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나노파티클하고 친수성인 나노파티클이 붙으면 요 주위에 물을 붙잡으면 요 주위에 있는 게 1000배층까지도 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미세먼지, 이게 친수성 파티클이 있으면 요까지를 다 유화를 시켜버립니다. 지용성으로. 물 성질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친수성 나노파티클이 있으면 굉장히 그 자체가 특성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소장기관이 미세먼지 융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물이 될 텐데 비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수성이 되면 확 퍼지고 완전히 퍼져버리면 물방울에 의한 기민사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예 이제 소수성이 돼버리면 통통 튀어나가서 물이 툭툭 떨어져 나가버릴 거고. 근데 우리 요거 잎사귀 보면은 요 겉면이 미세 입자 구조로 있어서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예 물을 튀어나게 할 수도 있고 퉁중 완전히 퍼져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게 그 미세한 구조일 때, 그게 친수성이나 소수성에 따라서 완전히 특징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노, 옛날에 은나노 같은 거 했는데 생각해 보실 게 나노 같은 경우가 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겠는가.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도 생각해 보면 살균제를 갖다가, 살균제도 위험하지만 미세한 입자로 폐에 들어가면 입으로 들어갈 때보다 리스크가 5배 이상 기본적으로 커진댔다가 물방울도 미세하게 에어로졸로 들어가면 폐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약간은. 그러니까 무조건 미세한 입자가 그 폐로 들어간 것은 아주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향기물질이, 이멀전은 다릅니다. 이멀전은 지방막이어가지고 지 스스로 붕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은 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계속 남아있을 경우 위험하다.
더군다나 입으로 먹는 거 배출이 되는데 폐로 있는 것은 들어가서 잘 배출이 안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기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말하는 게 우리는 뭐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6승이다 그러면 100만 배 차이다 생각하지 않고 항상 10배 차이다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1100만 10억 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어마어마한 편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거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세균의 크기하고 포유류 세포의 크기를 갖다가 비슷하게 그리는 걸 제일 싫어하죠. 왜? 세균의 크기는 1 마이크로메타고 체세포의 크기는 20 마이크로메타. 그러면 크기 몇 배 차이죠? 8,000배입니다. 8,000배. 보통 10,000배 차이가 나요. 사람들은 그걸 딱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심할 것을 좀 대책은 없으니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가 갑자기 심각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꾸준히 초미세먼지든 미세먼지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중국 때문에 증가되는 경향이 더 있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아주 옛날에 비해서 확 증가된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디젤 엔진 매연 배출해라, 지금 중국도 문제가 되는 게 석탄 떼거나 나무 떼면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이 난방을 개조했고, 공사장 일할 때도 흙먼지 다 안 하도록 감싸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예전보다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니까 줄일 필요는 있는데 갑자기 확 증가돼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요인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플라스틱보다는 현재 미세먼지가 확실히 더 위험한 거고 미세 플라스틱은 앞으로 닥칠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폐암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건데 폐암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너무 공포하지 마시고요. 위축되지는 마시고 좀 피할 수 있는 건 효과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수명을 감소시키고 일군 불합물질은 확실하니까 줄여야 될 거지만 미세먼지 무서워서 밖에 못 나오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마스터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조사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문제가 된 게 벌써 1950년도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니까 더 답답하죠. 선이 멈출 것 같지 않다. 계속 또 올라갈 것 같지. 꺾이고 있거나 지금 정도만 유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더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문제가 이제 사실 플라스틱이 500년 이상 간다 그러는데요. 유리는 1000년 이상 가거든요. 근데 유리는 왜 문제를 안 걸죠? 네? 가라앉으니까. 플라스틱은 왜 뜨는 거죠? 네. 사실 플라스틱 생각하면 무조건 기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기름. 아주 긴 기름. 그래서 사실은 유리 같은 게 굉장히 무거워서 깨지고 위험하니까 안 쓰려고 있고 가라앉아 버리니까 무겁고 그래서 안 쓰고 있고 전기도 안 통하고 있고 플라스틱만큼 좋은 게 없죠. 대책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정약사의 그림을 살짝 옮겨왔습니다. 여기다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또 안전하다고 한 게 분해성. 근데 이것도 약간 우리 기대만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PE, PPO, 이것도 똑같이 P입니다. 두 합해놓은 겁니다. 합해놓은 거고, 페트, 이것도 P예요, 사실은. PE, PP, 페트까지는 괜찮다. 오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PE, PP가 괜찮다. 3분의 1이 P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3분의 1.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러니까 그거 다 알 수는 없고 종류로 세분화돼서 특화된 것까지 하면은 무수히 많을 거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나마 PT, PE, PP 세 가지에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뭐죠? 이겁니다. 폴리에틸렌, 에틸렌이 쭉 붙어 있는 거. 에틸렌이 붙어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우리 지방산의 지방입니다. 똑같습니다. 에틸렌이 붙어 있는 게. 그래서 하나로 보면 메타, 아이타, 프로파, 부타 해가지고 옥탄, 휘발유고 디젤유고 하는 것처럼 18개짜리가 많고 20개 넘어가면 인간이 못 쓰고 있죠. 여기 넘어가면 왁스고 길게 쭉 이어지면 그냥 그게 P입니다. 지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P를 만약에 한 선으로 분해해 놓은 미생물 중에서 틀림없이 분해해서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먹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다른 이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PE는 자체가 지방산하고 똑같은 건데 길이만 지방산의 길이에 비해서 100배, 1000배 길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고 여기서 무슨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없고 가소제도 안 써요. 더군다나 얘는 가볍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가볍다는 게 좋은 점인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뜨죠. 뜨니까 모여서 이제 항상 우리 눈에 띄는 거죠. 물에 있으면 뜨고. 그러니까 가벼운 기름이다. 3분의 1을 쓰고 있다. 피 하나만이라도 따라서 이렇게 사이드 체인이 많으면 얘가 밀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저밀도, 부드러운 피기가 되는 거고요. 직선 구조가 쭉 있으면 직선 구조가 촘촘히 쌓여가지고 고밀도가 되면서 단단한 플라스틱이 됩니다. 밀리가 분해하기 힘든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고 있고요. 3분의 1은 PE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PE는 단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뜨거운 100도 넘어간 거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한 게 P죠. PP도 역시 가볍지만 융점이 160에서 180도. 또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지방 구조하고 비슷한데 여기 하나가 메칠기만 붙어 있죠. 그게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쓰고 있는 것 중에서 PP로 돼 있다. 그럼 그냥 안심하고 쓰시면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 온도 넘어가게 150도 넘어가게 가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불에 가열하거나 그러지만 사실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재질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얘는 구조가 페트병. 아까 그 우리가 재활용 잘하고 있는 거 페트병이고요. 페트병은 투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투명하면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불투명한 것은 투명하게 못 만들어도 열에 강한 재질이 있으면 완벽할 텐데 그 재질은 없고 이게 이제 여기 100도씨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뚜껑이 여기서 변형될까 봐 두툼하게 만들고 다른 재질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열에 약하고 투명하고 그래서 쓰고 있는 재질은 그냥 PE, PP, PET. 이건 자체는 쓸 때는 모양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쓰고 있으면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스티로폼 만들고 있는 건데 문제가 이건 자체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부풀려가지고 가볍게 쓰면서 단열재로 쓰고 있는데 너무 약해서 PVC는 자체는 그렇게 독성이 염소가 들어있으면 아까 그 DDT 뭐 것처럼 염소가 방향족에다가 염소가 있으면 대부분 살균제입니다. 걔가 세균을 죽이는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얘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부탈레이트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첨가제를 넣고 있습니다. 식품에서는 PVC는 안 씁니다. 근데 PVC가 많이 쓰이는 재질인데 식품에서는 안 쓰고 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폴리카보네이트가 여기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얘가 기본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 구조가 비스포넬 A하고 똑같은 구조죠. 여기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분해되면 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단하고 투명하고 아주 재질 특징은 좋은데 물질 자체가 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는 분해되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가격 싸고 투명하고 다 좋은데 얘가 이게 비스페놀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없는 물질 하려면 가격이 훨씬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걸로는 5,000원이면 될 게 4만 원을 들여야 되는. 사실 가격이 아무리 근다 그래도 젖병 여러 개 있는데 4만 원짜리 5개 넣고 쓰려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무겁고. 그래서 열변성이 되는 것은 페트가 열변성이 되고 있고요. 열변성이 안 되는 것은 PP고 투명한 것은 페트고 열변성이 안 되면서 투명한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없다. 할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 거죠. 본의 아니게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PE 하면 조금 안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PP나.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이제 부표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장비로. 근데 얘가 약하니까 이게 많이 분해돼서 셀 수 없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뭐 어디나 있고 물에도 나오고 식염도 나오고 수산물에도 나오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개수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검사하는 게 임해표류를 많이 검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해표류를 왜 검사하나 봤더니 여기서 고정되어 있고 뭐 유용한 농산물이고 해서 해보면 임해표류 보면 아까 본 것처럼 꼬박꼬박 나오고 물에도 나오고 정수장 여기도 다 나옵니다. 물에도. 천일염도 나오죠. 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나라 먹고 있는 게 대부분 나오고 있고 대변 검사하면 대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플라스틱 했는데 친환경 플라스틱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쪼개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중간을 갖다가 여기 PE라든가 재질에다가 중간에다가 셀룰로스를 넣어두면 셀룰로스 부분이 깨지겠죠. 그러면서 조각이 나는 거지 이쪽에 있는 PE 부분은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종이를 쓰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음식물 종이 담아놓으면 상하기도 쉽고 거기서 뭐 인쇄물이 잉크도 넘어오기도 쉽고 자체가 또 종이 자체가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자체가 만드는 가볍고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운반하는 그런 비용은 훨씬 싸요. 그러니까 종이 만들고 종이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한테 만만치 않은 환경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결국 너무 사실 이쪽에 비닐봉백 같은 경우가 막강한 거죠. 그 가격에, 그 무게에, 그 얇기에, 그 안전성에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적이지 않고. 동물의 피해는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생식장애라든가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의 피해는 아직까지는 조금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은데 미세먼지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책에 대해서 아까 이덕환 교수는 분해하는 게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 그 PE 같은 경우는 긴 지방인데 왜 분해가 안 될까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대충 끝났고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지방인데 분해가 안 될까? 기름 분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용유를 갖다가 병에 놔두면 3패는 돼도 미생물이 잘 들어가서 자라서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해할 때 다행인 거죠. 한편으로 다행한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지방 특징이다. 아주 긴 지방 특징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환경 호르몬이든 아까 뭐 DH든 이런 축적할 수 있는 게 지방적 성질이 그걸 녹여내거든요. 우리 몸은 다행히 지방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지방이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지고 독성이 약합니다. 지방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서 독성이 좀 강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방 자체가 서로 뭉쳐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떼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 물이 있고 다른 미생물이 있고 지방이 있으면 영양분을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건데 못 쓰고 있고 걔 자체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차곡차곡 붙어 있으면 우리 셀룰로스가 실제로 분해해서 쓰거든요. 뭐냐 그러면 우리 흰개미, 말만 흰개미지 실제로는 바퀴벌레죠. 바퀴벌레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걔를 염산이든 만들어가지고 강산으로 걔를 셀룰로스 구조를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끊어지면 끊어서 분해해요. 우리 대세김지라는 동물 같은 거 풀 먹으면 분해하잖아요. 근데 걔도 분해할 때 보면 이렇게 여린 풀들 그런 걸 분해하지 나무 주면 분해 못합니다. 단단하니까. 결이 단단하게 서로 밀착돼 있으니까. 플라스틱 자체는 결국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걔가 페트든 PE든 PP든 기본 구조는 에너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걔가 달라붙어 있어서 떼내려고 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도 있고 셀룰로스 분해한 미생물도 있고 다 있는데 분해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셀룰로스끼리 강하게 결합돼 있어가지고 걔를 떼어내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연비가 안 나와서 그 떼어내는 노력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도당으로 해서 얻어서 분해하는 비용보다 많이 드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플라스틱도 결국은 지금 현재는 생명체가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떼내는 효소가 없는 거죠. 한 겹을 떼내지기만 하면 분해가 될 텐데 분해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작게 했죠. 길게 했으면 더 힘들었을 건데. 감사합니다.